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졸검정고시 국어 빈출 문제 백제 해설을 맡은 빈출족보 백제 해설을 맡은 조성우 선생입니다. 자, 이 백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문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필이나 희곡, 시나리오. 크게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이 마지막에 덧붙은 게 이 비문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크게 5가지 영역의 대표적인 문제들, 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를 빈출족보 문제를 통해서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문제를 덧붙였는데요. 그래서 이 빈출족보 문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왔던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서 총 2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25문제를 통해 가지고 중졸검정고시 이 국어의 이 만점의 길로 한번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입니다. 자, 문법은 또 종류가 여러 가지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단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이론적인 지식이 없으면 좀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개념을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접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접사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면 풀 수가 없죠. 그죠? 자, 접사는 뭐냐? 어근에 붙어서 어근에 의미를 더해주는 게 이것이 접사입니다. 그런데 접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접사고요. 그리고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을 갖다가 무슨 어라 그러죠? 파생어라 그러죠. 그래서 파생어를 형성한다. 자, 이게 바로 접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철수는 책가방을 새로 샀다. 자, 여기서 책 더하기 가방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책가방이라는 단어는. 자, 그러면 책 가방입니다. 그러면은 책이란 말은 따로 쓰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뭐 영어책, 국어책, 소설책, 그다음에 책방 뭐 이런 거 할 때, 야, 나한테 책 좀 줘봐. 책 할 때 책이란 글자 한 글자만도 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방이란 말, 책가방, 뭐 그다음에 뭐 신발 주머니 가방, 아니면 뭐 도시락 가방, 여러 가지 가방이 있는데, 자, 이렇게 굳이 앞에 말이 안 붙어도 그냥 가방이라 그래도 의미가 통하죠. 그죠? 가방이란 말도 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겁니다. 따로 쓰일 수 있는 말들이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무슨 어라 그러냐 하면은 합성어라 그럽니다. 합성어. 자, 근데 덧버선을 신고 있다. 덧 플러스 버선입니다. 덧이란 말은 덧대다, 더하다 할 때 이 덧, 그러니까 한 겹을 더하는 게 덧이라는 단어죠. 그죠?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덧이란 말은 따로 쓸 수가 없죠. 버섯이란 말에 의미를 더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덧버선 같은 경우는 접사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 사람은 맨손으로 성공했다. 맨. 그 다음에 손입니다. 맨이란 말이 영어 맨이 아니죠. 그죠? 맨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신은 발을 갖다가, 양말이나 신발을 신지 않은 말을 갖다가 맨발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안 입은 몸을 뭐라 그럽니까? 맨몸이라 그러죠. 그죠? 자, 그래서 맨이란 말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이런 뜻을 갖고 있지만,
따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맨손이라는 말도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파생어죠. 자, 그 다음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햇밤을 보내주셨다 할 때 햇 더하기 밤입니다. 햇이란 말은 새로 나온, 막 나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에 새로 나온 쌀을 갖다가 햅쌀이라고 그러죠. 그죠? 햅쌀 할 때 해에서 비읍이 더해진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자, 그래서 햇이란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햇빛 할 때 햇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따로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햇밤 역시 접사와 어근이 결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파생어죠. 자, 그럼 여러분 밑주신 단어 중에서 접사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자, 하나하나 따져보시면은 바로 1번이다. 이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은 책과 가방이 더해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다. 자, 이거 아시고 나머지는 죄다 파생어가 들어간 접사가 들어간 파생어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사가 앞에 쓰면은 접두사라 그러고요. 뒤에 쓰이면은 접미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어 형성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단어 형성법이 나왔는데 단어는 그러면 단어의 종류부터 일단 알아봅시다. 단어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쪼갤 수 없는 말들. 예를 들어서 밤, 낮, 그 다음에 뭐 가을, 겨울, 바람, 바다. 자, 이런 말들 같은 경우는 쪼갤 수가 없죠. 그죠? 하나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단일어라 그럽니다. 단일어고 둘 이상의 단어가 더해진 것들, 둘 이상의 뭐 어근이 더해지거나 어근 플러스 접사로 이루어진 것들, 접사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진 말들은 복합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형성법입니다. 복합어는 또 다시 어떻게 나눠지냐? 자, 금방 말씀드렸지만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그 다음에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그러니까 따로 쓰일 수 있는 말들, 그 다음에 따로따로 떨어뜨려도 독립할 수 있는 말들, 이런 말들 합성어고요. 자, 파생어는 접사 플러스 어근 혹은 어근 플러스 접사로 이루어진 게 파생어입니다. 자, 접사 플러스 어근 플러스 접사로 이루어진 말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축구할 때 공이 왔는데 못 찼어요. 그러면은 헛발질이라 그러죠. 그죠? 여기서 헛이라는 말, 그다음에 질이라는 말, 이거 다 접사입니다. 발만 어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요. 넓이는 넙이라는 어근에, 그러니까 넓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해서 형성된 단어이다. 이처럼 어근과 접사가 결합해서 형성된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자, 띄어쓰기가 지금 잘못됐죠? 자, 그래서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걸 갖다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생어에 해당하는 거 한번 골라봅시다. 베개, 손발, 아침, 하늘. 자, 여기서 베개라는 말, 배 더하기 개죠. 그죠? 배라는 말은 뭡니까? 배라는 말, 칼로 배, 뭐 이런 게 아니고, 배는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눕혀서 누르는 것 갖다가 배라 그러죠. 배다라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개는 뭘 뜻하는 말이냐? 개는 도구를 뜻하는 파생어입니다. 접사입니다. 그래서 접미사라 그럽니다. 이런 거는. 자, 그러면 개가 들어가서 도구로 쓰이는 말들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우다 플러스 도구 뜻해서 합쳐져서 지우개. 그 다음에 먼지 같은 거 터는 거. 털다 할 때 털이 플러스 개. 그래서 털이개. 근데 이라는 말도 접사예요. 그래서 접사예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개가 도구로 사용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생어로 이루어진 게 바로 1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손발. 손발은 손과 발이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을 뭐라 그럽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이루어진 거는 합성어다. 그 다음에 아침입니다. 아침은 아 플러스 침입니까? 침 이거 아니죠. 그죠?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거죠. 자, 아침은 단일어. 하늘 역시 하늘 이게 아니죠.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단일어.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래서 2015년도에 상반기에 나온 문제입니다. 밤이나 나무와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단일어. 쪼갤 수 없는 말.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냐? 무조건 쪼개보세요. 나눠보세요. 나눠지면은 단일어고요. 나눠지면은 복합어고요. 나눌 수 없는 게 단일어죠. 그죠? 자, 그래서 맨발부터 보겠습니다. 맨발. 맨 더하기 발이네요. 맨은 아무것도 없는 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아까 1번에서 나왔었죠. 자, 근데 자, 이 맨이란 말을 따로 쓰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발은 파생어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바다는 바 플러스 다인가요? 다. 이거 아니죠. 쪼갤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바다는 단일어. 그 다음에 물병. 물을 담는 병입니다. 물과 병이 더해진 말입니다. 자, 물도 따로 쓰일 수 있고 병도 따로 쓰일 수 있죠. 이렇게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결합한 말은 뭐라 그럽니까? 합성어죠. 그 다음에 알밤. 알차다 할 때 이 알, 뭐 이렇게 꽉 들어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접두사 알과 밤, 어근 밤이 더해진 말은 파생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일어로 이루어진 걸 골라보니까 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 단어는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겹칩니다. 그래서 이 단일어와 합성, 이 복합어, 그 다음에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이루어진다. 이것만 아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니까요. 자, 여러 교재를 통해 가지고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어에서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거 바로 품사입니다. 그래서 품사 보겠습니다. 밑주친 단어 중에서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은, 자,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 그럽니까? 움직임을 한자로 쓰면 뭐죠? 한자로 움직일 동이라고 그러죠. 그죠? 움직일 동. 그 다음에 말사. 그래서 자,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 자, 그러면은 동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미가 참 아름답다. 자, 이거 아름답게 막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이 아름답다는 어떤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래서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 말은 동사가 아니고 무슨 사라 그럽니까? 형용사라 그러죠. 형용이란 말이 표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표현하는 말 이런 뜻입니다. 자, 하늘이 매우 푸르다. 이거 역시 색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푸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역시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 산에는 나무가 많다. 많다 역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많다 역시 형용사네요. 자, 그 다음에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린다. 이렇게 흔들린대요. 흔들리는 건 뭡니까? 움직임이죠. 그죠? 움직임은 뭡니까? 동사죠.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 단어는 4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서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다음의 특성을 가진 단어가 아닌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자, 또 뭡니까? 또 뭐 물어보는 겁니까?
또 동사 찾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먹다. 먹는 행위죠. 무엇인가를 입에 넣어서 삼키는 거잖아요. 삼키는 거 역시 움직임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먹다는 동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웃다. 뭐 그냥 호호호호 웃던지 하하하하 웃던지 웃을 때는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표정이 바뀌죠. 이거 역시 움직임이니까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파랗다. 파랗다는 말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네요. 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뭐라 그랬습니까? 형용사라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달린다. 이거 역시 움직임이죠. 자, 그래서 달린다 역시 동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에 특성을 가진 단어가 아닌 것은 3번 파랗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미추친 단어와 품사가 같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친구가 책을 읽었다. 책을 이렇게 막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눈동자가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그죠? 고개가 돌아가거나 눈동자가 돌아가거나 손을 왔다 갔다 하거나 죄다 뭡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사를 찾는 문제. 지금 세 문제가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근데 해마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바닷물이 파랗다. 이건 뭡니까? 바닷물이 파랗다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성질이나 상태.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기의 손이 작다. 작다는 동사 아닙니다. 작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역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카가 매우 이쁘다. 이쁘다 역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동생이 밥을 먹는다. 자, 앞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죠.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음식물을 입에 넣어서 씹어서 삼키는 행위가 바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작으로 연결돼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동사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답은 4번입니다. 6번 아시겠습니까? 미추친 단어와 품사 같은 거 동사 찾는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단어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가 우리입니다. 우리. 뭐 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 친구가 있고요. 제 친구의 형이 있고요. 제 친구의 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의 누나가 있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갈 때 제가 만약에 제 친구한테 너,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그 다음에 누구의 형, 뭐 누구의 동생, 뭐 누구의 누나야, 뭐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우리라는 말은 여러 사람을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말, 대신하는 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신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은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 대명사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장소를 얘기하는 때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한테서 가까운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집에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튜디오에 계속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되죠. 그래서 여기란 말은 대명사. 그 다음에 그것, 저 할 때 그것이란 말은 상대방한테 가까운 것, 이걸 갖다가 그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 옆에 있는 뭐 어쩌저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그래서 다음 단어들의 공통된 특징이 적절한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혹은 장소의 이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뭐라 그럽니까? 형용사라고 그러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은 뭐라 그럽니까? 명사라 그럽니다. 명사.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조사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장소,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은 대명사라 그러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밑줄친 단어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친구야, 점심은 맛있게 먹었니? 2시에 공원에서 만나자. 자, 먹었니? 먹다라는 말 여러 번 나왔죠.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먹다라는 말은 음식물을 무엇인가요? 음식물을 입에 넣어서 씹어서 삼키는 행위가 바로 먹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동작으로 연결된 말이죠. 동작을 나타내는 말 뭐라 그럽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동사라 그러죠. 그래서 먹언니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2시에 공원에서 만나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죠. 가서 상대방을 보고 안녕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이거 역시 다 모든 동작의 연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 역시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곧 동사를 찾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 그럽니까? 이름을 나타내는 말 명사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이게 바로 답이죠.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 뭐라 그랬습니까? 표현하는 말 형용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뭐 1, 2, 3, 4, 5, 6, 7, 8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건 다 수사라 그럽니다. 수사. 수사할 때 수는 숫자입니다. 숫자로 쓰면은 숫자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수사입니다. 명사는 이름 명사죠. 그죠? 자, 그래서 밑줄친 단어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품사였습니다. 근데 품사에서는 동사, 형용사가 제일 많이 나오죠. 동사, 형용사를 다른 말로 이 용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언도 여러 가지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9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9번부터는 문장 성분입니다. 9번. 다음 문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문장 성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문장 성분. 뭐 주성분, 뭐 보조 성분, 부속 성분, 뭐 독립 성분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주성분은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 4가지가 주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강아지 가 할 때 가가 나왔는데 이 문장 성분은 뭐로 구별을 하냐면은 조사를 통해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뭐가, 무엇은, 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말이 대부분 문장에서 주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린다 할 때 강아지가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주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인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을이나 르이 들어가는 말은 대부분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을은 목적어. 그 다음에 기다린다는 주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그래서 문장의 맨 끝에 사용되면서 주어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다음 문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거 골라보니까 몇 번입니까?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서술어도 있죠. 그죠? 답은 2번 보어입니다. 그래서 보어는 뭐냐 하면은 보어는 이 특별하게 사용되는 서술어를 가지고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보어는 되다 혹은 아니다 앞에 있는 말이 바로 보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는 의사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영수는 주어죠. 의사가 할 때 가가 나왔으니까 또 주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말이 보어라 그랬죠. 그래서 되었다라는 말에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사가가 보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어고 이거는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10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어 작은 개미가 과자를 먹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작은 할 때 은이 들어가서 이거 주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작은이란 말은 뭘 꾸며주는 말입니까? 개미를 꾸며주는 말이죠. 그죠? 자, 개미 같은 거 이 명사라고 그러죠. 품사로 따졌을 때. 그리고 이런 거는 문장의 체언이라고 그럽니다. 체언. 뼈대를 이루는 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체언인데요. 체언을 꾸며주는 말은 뭐라 그러냐면은 관용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품사로 봤을 때는 관용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작은이란 말은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그 다음에 개미가 할 때 가. 이게 바로 주어죠. 그죠? 그래서 작은 개미 할 때 개미가는 주어. 그 다음에 을이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목적어라고 그랬죠. 목적어. 그 다음에 먹는다. 이 주어의 동작, 상태 이런 걸 나타내는 말. 문장의 맨 끝에 들어가는 말 뭐라 그랬습니까? 서술어라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다음 문장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개미가. 자, 그래서 이 작은은 개미를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관용어라는 거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가 작은 개미가 아닙니다. 개미가가 주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용어, 주어, 목적어, 서술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자 1번부터 10번까지 문법 문제를 보셨는데요. 자, 이 어려운 문거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고 비슷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하시면은 분명히 내용을 숙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